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땡스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너에게 하고픈 말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시는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상대편의 속마음 어떤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했어요. 첫 번째 양배추,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위스키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에게 하고픈 말 첫 번째, 양배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이번에 또 길어서 여행 가신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저도 부모님 뵙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의 상대편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을지 이제 카드를 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 일단 열게요. Time has brought me clarity about us. I made the wrong choices. 시간이 우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확실하고 명백하게, 클리어하게 만들어줬어. 나는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네. 핵심은 이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도 적혀있기 때문에 두 분이 이별이 되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겠죠. 그런데 그 시간 안에서 이분이 느낀 건 잘못된 선택을 한 거구나 라는 건데, 명백해졌다라는 말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나의 사람이고 여러분과 내가 함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겠죠. 후회라고도 볼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가 뭘 한 거지라는 그런 약간의 허탈함과 놀람 이런 것도 같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좀 더 열어보겠습니다. 난 있잖아, 우리가 전생에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 나는 너를 알아봤어. 우리는 그냥 이번 생에 그냥 처음 만난 사람이라는 느낌은 아니고, 너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내가 다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타인이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메시지를 하나 열어봅시다. The timing just wasn't right for us 카드가 나옵니다. 타이밍은 우리에게 좋지 않았어. 뭔 타이밍일까요? 일단 이분이 잘못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 타이밍하고도 관련이 있었다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 두 분이 이별이 됐는데, 이별이 되고 한 일주일 정도 텀이 있었던 거예요. 싸워가지고 그래 헤어져, 뭐가 문제야, 너 따위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일주일 사이에 이분에게 고백을 하러 온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분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제가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일일 수도 있겠죠. 일생일대의 중요한 일, 이때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어 정말 좋은 기회가 있는데 독일에 어디 가서 하는 일이었는데 그게 이분의 인생을 다 바꿔주는 무엇인가다, 이런 거라면 여러분이 이해를 해줄 수도 있었겠지만 여러분의 사정상 그럴 수는 없었던 경우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라고도 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이 잘못된 선택은 그 독일로 갔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보겠습니다. 파티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이어 셀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은 확실하게 있는데요, 여러분을 다시 찾아오고 싶다라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솔직히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일단 시간은 지났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상황으로 볼 땐 여러분이 잘 살고 있으니까 내가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 말은 아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조금 있긴 있는데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살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저 파티라는 게요, 여러분들이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 사회적 테두리에서 여러분들이 인싸처럼
아는 사람도 많고 활동하는 것도 많고 뭐 동아리든 여행이든 그리고 하이어 셀프까지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에게만 집중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나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느낌으로 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느껴지시나 봐요. 이 카드를 제가 꺼낸 이유가 여러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라고 했는데 이렇게 꺼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약간 그리워하고 뭔가 여러분들하고 뭐 다시 잘 됐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건데, 여기는 일단 타이밍이 맞지 않았어라고 하는 약간의 핑계 아닌 핑계 같은 말을 한 거잖아요. 하지만 이분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시간은 지난 것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이 뭐 아픔이 있든 뭔가를 했는데 그건 이미 끝난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잘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렇잖아요. 인스타나 이런 데 잘 사는 거 올리지 구질구질하게 나 라면 먹다 남겼어, 소주병 옆에 놔두고 뭐 이런 사진 올리진 않잖아요.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내가 뭔가 적극적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잘 살고 있는 여러분을 그냥 보면서 어떤 가능성이 있으면 좋겠다 정도인 것 같아요. 엠프레스 역방향이에요. 이게 3에너지거든요. 근데 3에너지의 매니저인 언니가 뒤집어졌어요. 그요. 데스가 있어요. 선이 있어요. 세상에. 자, 여러분, 제가 왜 세상에 라고 말했는지 아시겠죠? 전부 메이저 알카나입니다. 전부. 아하. 에이스 컵이 있네요. 에이스 컵이 있어요. 에이스 펜타클이 뒤집어져요. 그렇군요. 10개의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언더라인을 봅시다. 페이지 컵이 있고 스타가 있어요. 왜죠? 왜죠? 엠페러가 역방향이 됐네요. 지금 여기 여황제가 나왔는데 황제도 뒤집어져 있어요. 윌이 들어와 있네요. 왜지? 월드도 있어요. 하나만 더 볼게요. 에이스 원즈가 뒤집어지네요. 그렇습니다. 자, 카드가 뭘 말해주는 건지를 몰라서요, 여러분. 카메라를 끄고 정말 한 20분 동안 쳐다봤고요. 제가 다른 덱도 꺼내가지고 쭉 펼쳐도 보고, 얘도 계속 보고 했는데,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건 과거로 제가 뽑은 거고, 얘는 이제 현재로 뽑은 거거든요. 그런데, 에이스 코인을 내려놓고요. 저는 솔직히 이게 이분의 어떤 초이스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려놨어요. 그 내려놓은 게 왜 그러냐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칼이란 말이에요. 마음이 너무 아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르게 본다면 자신이 잡았던 이 기회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됐다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에서 이분이 좀 뭔가를 당했다,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사랑을 꺼냈어요. 에이스 컵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 기회라는 것 자체가 이분을 망친 건데 그걸 놓고 사랑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오고 싶다예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는 것 하나를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하고 이분하고 사귀었을 때 이분이 바랬던 건 여러분하고의 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파티 카드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해서 꺼낸 카드가 얘인데, 저는 솔직히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이렇게 샴페인도 마시고 뭐 파티 자리나 뭐 어떤 좋은 자리가 있으면은 잘 다니고 아무튼 이렇게 멋진 라이프를 사는 그런 카드거든요. 그리고 옆에 하이어 셀프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때 지금 이 세 개의 3번 카드의 매니저라는 이 분 있잖아요. 솔직히 이 카드가 뭐냐면요, 여러분, 삼각관계의 A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분하고 관계를 했는데 어떤 그 삼각관계를 했던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 사람을 일컬을 때 가장 많이 쓰는 카드가 얘기도 해요.
그렇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얘도 3번 에너지고 얘도 3 에너지거든요. 이걸 거꾸로 꺼냈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에 엠페러의 역방향이 있었거든요. 이 두 분이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됐다라는 말은 놨다라는 건데 제가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죠. 여러분이요, 혹시나 일명 대외 활동이 많은 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고 친구들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이분에게 있어서는 다소 외향적인 느낌이 컸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이유가 이 카드의 관점에서 볼 땐 저는 여러분이 이분은 애인인데 애인은 애인인 거고 나는 친구들하고 놀 거 다 놀고 여행 갈 것도 가야 되고 나라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것도 나보다는 아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은 그게 힘들었나 봐요. 선 카드의 역방향으로 볼 땐 이분은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선택했던 것은 데스예요. 엔딩을 의미하죠. 이 엔딩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 대외 활동, 파티든 뭐든 이것들 때문에 이분이 힘들었다면 그것을 종결시킨 거예요. 하지만 불행해요. 그렇게 된 상황인 거죠. 현재로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서 계속 쭉 깔아봤어요. 그런데 제가 이 덱을 통해서 한 20장을 깔았거든요. 거기서 나온 답은 뭐냐면 이분이요, 그 이별이 됐을 때 그 이유는 그래요. 뭐 여러분이 파티를 막 좋아하고 뭐 친구들하고 여행 가는 거 좋아하고 그냥 이분은 그냥 나랑 좀 놀아줬으면 좋겠는데 뭐든 간에 그런 거에서 이별이 됐을 때 이분에게 기회가 하나 왔어요. 그 기회는 이 카드에 의하면 상당히 성공을 할 수 있는 기회였나 봐요. 중요한 건 그 일에 매진을 해야 되는 건가 봐요. 그래서 쭉 매진을 했어요. 여러분하고는요, 정말 좋은 미래를 받고,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단순히 이번에 사귀고 성격 안 맞으면 끝내고 이럴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하고 다소 맞지 않았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 이분이 어떤 기회가 왔고, 그리고 그 기회를 올라탔고,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의미하는 카드가 얘하고 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게 10번 카드고 21번 카드잖아요. 이게 종결을 의미하는 거고 이게 급반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서 나왔던 카드에 의하면 이별이 됐을 때 이분이 여러분하고 화해를 하거나 뭐 그런 어떤 그 프로세스가 있을 기회가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그 일이 온 거예요. 이분의 앞날을 펼쳐준 어떤 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분에게 온 정말 일생일대 중요한 기회가 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종결을 시킨 거예요. 그런 상황에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은 이분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아니었다로 일단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또 여기서 봤더니 그 일이 이분에게 있어서 일단은 가장 큰 부분은 맞지 않았다예요. 맞지 않았다. 본인에게 맞지 않았다라는 게 좀 컸고, 그리고 많은 뭐라고 할까요? 말이 많이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구설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선택을 한 건 이분의 잘못인 건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잘못은 아니죠. 나한테 왔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잡아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잡은 건데 이분이 지금 꺼낸 요 3장 카드는 뭐냐면요. 그 기회를 놓고요. 그 기회가 자신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줬고요. 거기다 플러스 그 선택을 했다라는 것 있잖아요. 그 선택을 하고 두 분이 떨어져 있는 그 시간 동안 이분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그 선택을 한 것에서 명확해진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다소 대외 활동을 해서 나와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볼 때 이분이 약간 보수적이고 여러분이 자신만을 봤으면 좋겠고 그냥 집에만 있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런 것이 상관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여러분의 캐릭터인 것이고
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해야 되는 게 맞지만 여러분이기 때문에 나는 좋아하는 걸 알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그래서 사랑을 선택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오는 건 I am sorry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잘못했다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여러분이 잘못했나? 그것도 아니죠. 여러분이 대외 활동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해서 뭐 많이 놀러 다니고 이러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나쁘다라고 한다는 말은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이렇게 파티를 다니면서 삼각관계를 했다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카드가 나와야 되잖아요. 누군가 상처받고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나와요. 여기에서도 그런 카드가 나올 법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상황이 조금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끝나가고는 있었고 끝났던 게 아니라 이분이 힘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에 끝이 났는데 애매하게 끝이 났는데 그때 이분에게 기회가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잡고 이 관계는 접자가 된 거예요. 그 기회는 이분에게 일적인 기회 같아요. 제가 느껴지기에는. 그러니까 그 일을 열심히 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고 여러분 잊으면 되는 거고 뭐 이게 다 그냥 이런 섭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건가 보다. 그래 이제는 여러분하고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라고 된 건데 그 일도 잘 안 됐어요. 그 일이 이분을 상당히 힘들게 만드는 거 맞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분이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더 명확해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사람이 지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고 아팠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대해서 내가 더 이상 가지 않겠다라는 건데 그 대신에 보상으로 온 것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리딩 못하겠습니다. 특히나 타이밍 just wasn't right이 있었잖아요. 이 타이밍이라는 것 자체도 이분이 여러분과 확실하게 이별을 하게 만들었던 요인이 된 건 맞아요. 그리고 그 요인을 선택했다라고도 했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요런 마음인 거죠. 페이지로 일명 중딩고딩 카드잖아요. 중딩고딩의 파릇파릇한 마음으로 다시 뭔가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에이스까지 들고 왔어요. 아무튼요, 이 리딩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분은 여러분과 조심스럽게 뭔가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하진 않았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이 더 있을지 봅시다. 그걸 보면 알겠죠.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새로운 사랑은 뭔지를 봅시다. 이걸 보면은 좀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이분이 온다면 뭐 돌아온다라는 카드가 나올 것이고 새로운 사람 만난다면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으로 나올 것이고 할 거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디스가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가면을 쓴 어떤 사람이 나타난다. 왜 가면을 쓸까요? 왜 가면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카드를 열어봅시다. 미러스가 있어요. 7개의 칼이 있어요. 킹 로즈가 있어요. 그래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문 카드가 있습니다. 밑에 10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타로 리딩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저는 카드를 미리 꺼내놓고 하지 않잖아요. 계속 열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카드가 다 열려야지 이 리딩이 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밑에 이 카드들을 열면서 정말 많은 시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카드가 나오니까 이 리딩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고 제가 앞에서 했던 말은 다 삽질이었구나 라는 것을 또 알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가 이 리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가 느껴지기에는 80% 이상인 것 같습니다. 이 리딩이 말해주는 게. 자, 두 분이요 만났어요. 그 당시에 이분이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귀는 사람이 있든 결혼을 한 사람이 있든 근데 솔직히 결혼이라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정말 오랫동안 사귀었던 어떤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삼각의 A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얘가 A를 의미한다고. 그런데 이 A가 여러분이었어요. 이 카드는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분의 선택은 뭐였냐면 원래 자리로 돌아간 겁니다. 그거예요. 이 세 장은 뭐냐? 자, 여러분이 A예요. 이분은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이성적 판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종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불행해진 거예요. 즉, 말도 안 나오네. 여러분이래. 여러분을 놔야 된다라는 생각. 그것이 감정을 앞선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내가 지금 누군가와 함께 있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먼저 눌러야 한다.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내가 계속 A여야 돼? 너 감정 정리할 거야, 안 할 거야? 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이별을 했잖아요. 본인 자리로 돌아갔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행복해야 되잖아요. 불행했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 안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타이밍이 맞지 않았다. 그 말은 원래 사귀고 있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과 정리를 할 수는 없는 타임이었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관계라는 게요. 결론적으로는 서로 사랑하니까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책임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사귀고 있었던 그 분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면 여러분이 나타나서 뭐 파티에서 만나서 한눈에 알아봤고 여러분은 전생에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 같아 정도였다면 얼마나 끌렸겠냐는 거죠. 끌렸다라기보다는 편한 거예요. 전생에 함께 했다면.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을 선택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 같이 사귀고 있는 분에게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건 인두껍을 쓴 사람으로서 그 사람과 이별을 하고 간다는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자, 아팠어요. 상당히 아팠어요. 이 에이스의 동전 저는 기회로 읽었는데 이게 이분에게 온 기회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놓쳤다라는 의미예요. 사랑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하고 다시 사랑해야겠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다시 다가오겠다까지도 꺼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해야 될 것은 사귀고 있는 사람과 정리를 하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그 관점에서 볼 땐 요 두 개는 뭐냐면요. 여러분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놓쳤던 그 관계 있죠. 여러분과의 관계를 그 함께 있던 사람이 알았든 뭐랬든 이분이 계속 거기에서 머물고 있었다라는 걸 이분이 느꼈든 뭐랬든 그래서 일단 이별은 됐어요. 이별은 됐다라고도 볼 수는 있는데 저는 솔직히 이별이 됐다라기보다는 감정 정리가 안 됐다라는 느낌이 조금 더 크기는 커요. 아무튼 그래서 지금 에이스 컵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랑을 하시게 될까요? 라고 꺼냈을 때 처음에 나온 카드 가면 카드예요. 자, 이 두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죠. 솔직히 이 두 사람은 아는 사람입니다. 마을에서 아는 사람이죠. 하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처럼 가면을 쓰고 감정을 교류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이 이 관계 안에 숨겨져 있다 카드예요. 그 말인즉슨 그 안에 또 무엇인가 감춰져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겠죠. 자, 그 말을 다시 바꿔보면 이분이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런데 7개의 칼이 나왔어요. 7개의 칼은요. 내가 현재 있는 위치에서 빠져나가고 싶다라는 것을 가장 많이 의미하는 카드예요. 내가 있는 위치가 행복하지 않든 뭐랬든 여기는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다라는 에너지가 바로 이 에너지예요. 자, 그런데 그 앞에 나가고 싶은 에너지가 확실해졌대요. 그리고 액션을 취하겠답니다. 자, 그런데 문 카드가 나왔죠. 문은 복잡한 감정을 의미해요. 슬픔, 기쁨, 만감이죠, 만감.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는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놨는데 여러분하고 이런 달빛 아래서 춤을 추고 싶다라는 것도 의미를 해요. 자, 그럼 달빛 앞에서 춤을 추려면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빠져나와서 가면을 쓰는 것인 거래요. 제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10개의 로즈가 있잖아요. 각 티슈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요, 또 스타가 나왔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자꾸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솔직히 여러분은요, 이분 크게 상관없거든요. 여러분, 이분의 목매다는 분 아니에요. 그래요. 이분이 누군가가 있었는데, 파티에서 만났는데, 뭐 좀 마음이 오고 갔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합시다. 여러분은 지금 제 느낌적으로는 뭐냐면요, 너 그거 정리 제대로 안 하고 오면은 너 안 받아줄 거고, 내가 어떤 캐릭터인데 나 이렇게 파티하고 이런 캐릭터야. 내가 지금 여기에 삼각관계 A 되게 생겼니? 지금 장난해? 나 하이어 셀프야. 난 나밖에 몰라.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데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디스가이스가 나온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지금 이 관계가 또다시 무엇인가 가려져서 갈 수밖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은 결론적으로 이분이 나오고자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을 확률도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문카드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밑에 스타도 있었고요. 힘은 들어요. 각티슈 나왔어요. 힘은 들어요. 하지만 미래로 가는 거예요. 이분이 사귀고 있다라는 그 분 있잖아요. 그분을 B라고 합시다. 여러분이 A라고 한다면 B라는 분에게는 정말 죄송하지만 여러분하고 돼야 되는 게 맞아요. 카드의 맥락상. 뭐 사회적인 통념이든 뭐든 간에 드러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분이 잘못한 선택은 뭐냐면 그 B라는 분하고 이별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또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런 거 잠깐 지나가는 감정이야. 그런 거 믿으면 안 된다. 그러죠. 맞아요. 그것도 맞을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의 미래는 밝아요. 카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요. 그렇게 읽어야죠. 자, 그런데 7번 칼을 꺼냈어요.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확실해요. 그런데 감정은 요동쳐요. 액션도 하겠대요. 그런데도 또 가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저는 이분이 그것을 행동에 옮길까? 그 B라는 분과 이별을 정확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올까? 특히나 여러분들은 자존감이 높은 분인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거라고 말은 하지 맙시다. 그러기는 힘들어 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고 해서 꺼낸 게 이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앞에는 뭔가 드러낼 수 없는 사랑이 오는 건데 그 사랑은 자신의 위치에서 나가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것은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이고, 하지만 달빛 아래서 춤을 출 수 있는 정말 감정이 요동치는 사람인데 액션과 결단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 맞죠? I am sorry를 꺼냈어요. I am sorry를. 인생이 살면서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배운 대로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해줘야 될 부분은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의 카드를 지금부터 열 겁니다. 이걸 열면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봅시다. 상처 받았네요. 상처를 받으셨나봐요.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네가 나를 삼각의 A로 만들었단 말이야? 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요. 이 카드를 다르게 보면 뭐냐면 이분이 다시 여러분에게 이런 걸 제의할 수 있어요. 너를 보면 감정이 샘솟는다. 미안해. 나는 너와 함께 달빛에서 춤추고 싶어. 라고 하지만 나는 확실해. 그리고 액션도 취할 거예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마음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판단 내려서 움직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라고 이걸 꺼낸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는 모습에서 이 달빛에서 춤을 추는 게 여러분이 느끼기엔 너무 로맨틱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이 가면에 쌓아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라. 그걸 말해주려고 나온 걸 수도 있어요. 자, 이런 리딩 진짜 한동안 안 했거든요. 너무 오랜만에 해서. I'm not ready to settle down. 뭐죠? We belong together 나옵니다. 자, 지금 꺼낸 이 보라색 카드는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나는 settle down. 안착할 생각 없어. 하지만 옆에 we belong together. 우리는 함께 있을 거야. 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I regret lying to you. 나는 너에게 거짓말한 걸, 구락한 걸 후회해. 라고 합니다. 뭐가 구랄까요?
우리는 함께 있어야 돼 라고 말한 게 굴할까요? 아니면은 나는 정착하고 싶지 않아, 안착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한 게 굴할까요? 여러분이 이 말을 했을 것 같기는 해요. 솔직히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이걸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을 본 파티를 원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절대로 정착하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친구들하고 놀고 즐기고 싱글의 멋진 라이프를 즐기는 거고, 심지어 하이어 셀프까지 있으니까 만약에 이분이 나와 함께 정착할래?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준비 안 됐어 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겠죠. 만약에 이분이 누군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정착을 해주나 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간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 관계를 갖다 하더라도 여러분을 이미 봤어요. 전생에서 함께 있었던 여러분을 본 거예요. 이제 그 B라는 분한테는 정말 죄송하지만 이분에게는 여러분만 계속 생각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도 이분에게 올인을 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7개의 칼을 에너지를 안 하겠죠. 자꾸 여러분에게 끌려가는데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세를다운을 나한테는 안 해줄 거니까 그럼 나만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도 이런 걸 꺼내요. 하지만 이분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서 여러분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거짓말을 했나 봐요. 너를 싫어해, 너는 평발이야, 뭐가 됐든 그 말은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장자 열겠습니다. Refocus and stop waiting for it. 기다리는 것을 그만하고 다시 초점을 맞춰 라고 합니다. 무엇에 대한 리포커스일까요?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말라고 했어요. 즉, 이 사람을 기다리지 말라고 하는 거겠죠. 혹은 이 사람이 뭔가 결정을 내려주는 것을 기다리지 말라는 말일 수도 있겠죠. 그 결정이라고 함은 완벽하게 여러분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런데 7개의 칼을 꺼낸 이상 이분도 갈등 때리면서 뭔가를 잴 거란 말이에요. 카드의 맥락상 이분이 재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나한테 올인할 것 같지는 않아 라는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하지 말고 다른 포커스를 맞추라는 말인 것 같기는 하네요. 정확히 이 리포커스가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이렇게 사람 관계가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은데 제가 복잡하게 읽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도 많이 해요, 리딩할 때. 열어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왜냐? 이 리딩은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니까요. Maybe. 아마도 라고 말을 하고 싶답니다. 아마도 상대편. Yes. 이건 여러분에게 남겨놓겠습니다. 리딩을 클로징할 때 뭔가 말을 하고 끝내잖아요. 무슨 말 하고 끝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양배추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어요. 너에게 하고픈 말 2번째, 자동차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잘 보내셨죠? 저도 살이 쪘습니다, 결국엔. 제가 너에게 하고픈 말 이 리딩은 3개월 정도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어떻게 에너지의 변화가 되고 있는지 속마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를 한 장씩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떨어져 있다는 게, 우리가 서로 각자의 위치에 있다는 게 내가 받아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구나 라는 카드를 꺼내요. 두 분이 이별이 됐다는 말을 아예 대놓고 해주는 거죠. 만약에 다퉈서 좀 떨어져 있는 거든 뭐든 간에 받아들이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렇게 헤어지면 뭐 어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만 헤어지나? 뭐 이런 느낌으로 이별이 됐든 뭐 싸움이 됐든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자신의 생각보다 너무 힘든 상황에 좀 놀라지 않았나 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드네요. 일단 다시 무엇인가 원하고 있지 않나? 관계 회복이겠죠. 그런 느낌이 들긴 들고요. I cheated you out of real love. I ghosted you because of my own insecurities. 카드가 나오는데요. 진짜 사랑에서 나는 너에게 바람을 펴버렸네. 너를 속였네. 나는 그리고 잠수를 탔지. 왜냐면 나의 불안감 때문에 너를 차단했어. 라는 카드가 나옵니다.
얘랑 같이 보면요. 이별이 되고 나서 연락 자체를 할 수 없게 차단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차단을 한 거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아직도 이분이랑 왜 이별이 됐는지를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리딩이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면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라고 궁금해지잖아요. 특히나 이제 내가 좋아했던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궁금증은 너무 힘들게 만들죠. 자, 얘를 한 번 더 열어봅시다. 무슨 말을 해주고 싶은지요. I wish things could be different. 카드가 나오는데요. 나는 뭔가가 달라지길 바래 라는 카드를 꺼냅니다. 일단 이 카드를 꺼냈다는 말은 무엇인가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재회든 뭐든 그때는 우리가 이전과는 다른 무엇인가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저는 왜 자꾸 이분이 도망갔다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죠. 무엇인가가 상당히 불안했나 봐요. 외부적인 환경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듭니다. 그래요. 일단 여러분은 상당히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있을지,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기는 해요. 여러분하고 떨어지고 나서 그냥 혼자서 있는데 그 안에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 느낌적으로는. 자, 한번 볼게요. Closed Off가 나오네요. 이분이 일부러 여러분을 차단하고 있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여러분이 그랬나?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디타치먼트가 있어요. 콜드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5장 카드가 나와 있는데 5장 카드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일단은 이별이 된 건 맞아요. 떨어져 있는 거고 당시 이제 이별이 될 때는 상당히 차갑게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볼 때는 이분이 바람을 폈다고 대놓고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여러분에게 바람 펴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한 게 아니라 그 이별을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완벽하게 이별이 되는 그것은 받아들이고 스타트는 했으나 그것은 이론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감정이 그렇게 바뀌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이 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2장 카드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 이분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있는 감정이다라고 이분이 생각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닫혀 있고 나한텐 차갑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일 수도 있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분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뭔가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우리 관계가 다시 재점화가 되든 재회가 되든 뭔가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 건데 지금 상황은 여기서도 고스팅이 됐고 여기서는 뭐 차갑게 느끼고 있고 뭐 이러면은 그 점화를 할 수 있는 그 시발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이분이 만약에 바람을 폈으면 지금 이걸 열어봐야지 알겠지만 그 A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람 폈던 사람이랑 그 사람이랑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느낌적으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그 관계도 그렇게 길게 가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씀 여러분들이 들으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실수였든 뭐든 간에 그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실수라 하더라도 여러분은 당연히 빡치는 거죠. 개빡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냉정하게 이게 끝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런데 이분도 그 당시에는 이것 역시도 여러분이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내가 바람을 폈다면 우리 관계가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뭐 정지되어 있었고 뭐고 간에 내가 이 관계에 만족을 할 수 없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라고든 뭐든 간에 그런 말을 했다면 여러분이 개빡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됐다고 라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자, 보겠습니다. 페이지 오브 스워드에 정방향이 있어요. 그렇군요. 나이트 스워드도 나오네요. 좋습니다. 9개 지팡이에 역방향이 있군요. 그래요. 자, 이쪽에서 한번 열어볼게요. 스트렝스의 역방향,
3개의 동전의 역방향. 문의 역방향이네요. 아하,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9개의 칼의 정방향인데 밑에 킹컵이 나와 있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하나만 더 열어볼게요. 2개의 지팡이가 있고, 그러면 여기에도 하나 더 열어봅시다. 잠깐만요. 6개의 동전의 역방향인데 한 개만 더 열게요. 에이스 컵의 역방향이네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유를 대고 이별을 통보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나와 있는 카드들이 여기에 스워드들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을 볼 때는, 이 문장과 함께 가능성을 볼 때는 이분이 어떤 누군가에게 돌아갔다도 가능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여러분 말고요, 이분이 사귀고 있었던 이전에 사귀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 내가 간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뭐가 됐든 이별을 통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별은 상당히 여러분도 깜짝 놀랄 정도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 하나를 전달함과 동시에 이별이 된 거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 밑에 제가 왜 카드를 2장을 꺼냈냐면 이 메시지가 도대체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9개의 지팡이가 역방향인데요. 솔직히 이것도 좀 큰데, 9개 지팡이는요, 상처 입은 병사예요. 지금 전쟁터를 갔다 온 병사거든요. 그래서 머리에 붕대도 묶어놨어요. 아직까지 몸이 아직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멀리 곰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친 상태에서도 곰이 오니까 또 자신을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치고 힘들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얘가 역방향이 되면 뭐 지치는 게 뭐 회복된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떤 공격을 받을 때 더 이상 내가 힘을 쓸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곰이 올 때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지팡이로 얘를 한번 물리쳐 보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냥 곰이 올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팔을 물어 뜯기고 뭐 다리도 물어가고 뭐 그렇게 되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지쳤다라는 건데, 그 앞에 요런 카드가 나왔어요. 페이지 스워드는 어떤 사실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화장실에 뭔가 이렇게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라고 해서 그냥 뭐 습기인가 보다 이게 닦았는데, 샤워를 하지 않아도 어딘가 계속 맺히는 거예요. 그 얘가 뭐지? 라고 했는데, 뭐 집에 문제가 생겼나? 라는 그 일 있잖아요. 그게 얘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슬이 맺힌 걸 본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실 하나인데요. 아, 그럼 이제 집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가 된 건데, 얘는 뭐냐면 누수가 일어나는 겁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에 구멍이 뚫리고 물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발점인 거죠. 이게 이슬인 거고, 진짜로 누수가 돼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건 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하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이분이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거겠죠. 이별을 하든 뭘 하든. 근데 그 옆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에 대한 지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두 분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들이 너무 지친다도 가능해요. 그런 말은 제가 하면 안 되죠. 여러분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냥 여러분이 와서 나의 팔과 다리를 물어 뜯어가도 그냥 가만히 있겠다라는 에너지예요. 그 생각도 살짝 드는 게요. 이게 만약에 이별이 되고 난 후의 상황이라면 그럴 확률은 얘 때문에 없기는 없는데, 지금 고스팅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차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연락은 없었을 것 같은데, 이분이요, 여러분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안 것 같아요.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분하고 이별이 되고요, 어떤 분을 만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인터넷으로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SNS나 이런 걸로 안 거죠. 프로필 사진,
카톡 프로필에 여러분이 어떤 분과 새끼손가락이 연결되어 있는 이런 사진 올렸다든지 뭐 그런 거 가능하겠죠. 혹은 여러분의 어떤 그 상태 메시지에서 이분이 뭔가를 봤다? 이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런데 6개 동전을 꺼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역방향으로. 그렇게 봤을 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많은 것을 해줄 때 이분은 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이가 동전이라서요. 금전적인 걸 많이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이분에게 많은 것을 해줄 때 이분은 돌려줄 수가 없었단 말이죠. 그 말을 바꿔 해보면 이분이 다소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상태 메시지에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걸었던 그 사람이 이분보다 좀 나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한번 접은 게 아닌가라는 것도 느껴져요. 그것은 이별이 지나고 나서겠죠. 그런데 여기는 고스팅이 됐다라고 했으니까 연락을 안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확률은 낮은데 카드가 일단 느껴지기에는 그래요. 그런 일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요 두 개는 그런 메시지와 인터넷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이스가 나왔잖아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의 SNS를 확인을 했을 때 이분이 하고 싶었던 것은 화해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가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제가 앞에 했던 그 카드의 내용으로 볼 땐 특히나 이제 칼이다 보니까 말적으로 상당히 피곤함을 느꼈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떤 다툼이나 논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쳐서 그냥 계속 듣고만 있었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자, 그런데 요렇게 카드가 나왔어요.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분이 뭔가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뭐 이별이 되고 뭐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계속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달라지고 싶다. 그리고 우리는 이별된 게 아니다. 뭔가 여러분을 되찾아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단순히 나와서 받아줘!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너무 기가 죽어 있어요. 뭐 힘이 없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간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고 여러분은 아예 안 될 거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고 싶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차표가 없는데 개표소 앞에서 그냥 죽 때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든 표가 생기지 않을까? 당연히 없겠지. 라는 그런 마음은 먹지만 그 서울역을 나가본다는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요 카드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는데요. 용기가 없다라는 의미를 가장 많이 쓰죠. 의미로 볼 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드마저도 여러분에게 뭔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되 두렵다예요. 그런데 이 카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자와 사자는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이 여성분은 사람이고 얘는 맹수죠. 그래서 같이 쓸 수가 없는데 이 그림은 뭘 표현을 해놨냐면 이 여성분 밑에 보면 뱀이 한 마리 있거든요. 요렇게 오죠. 그런데 이 뱀을 발로 밟았어요. 이 여성분이. 이 뱀이 이 사자를 해치지 못하게 이 여성분이 밟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웃기잖아요. 뱀 따위가 어떻게 사자를 이겨요? 그냥 사자는 그냥 도망가도 되고요. 도망이란 표현은 아니죠. 그냥 빨리 가니까. 그렇기도 하고 얘를 죽일 수 있죠, 당연히. 굳이 이 여성분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이분을 좀 많이 관리 감독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이분이 뭔가 달라지길 원한다라고 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솔직히 이게 지친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조금 이분을 잡았던 게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 뱀을 이 바람 폈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요, 이 바람을 핀 사람이 지금 이분에게 뭔가를 하는 걸 막고 있다라는 것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안 하고 있는데 설마 여러분에게 이분이 돌아갈까 싶어서 이분이 이 뱀을 밟고 있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하죠. 그런데 이게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그 상황으로 볼 땐 지금 이 뭔가에 잡혀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답답하다, 이런 것도 의미를 하긴 하는데 일단 두려운 겁니다. 자, 그런데 세계의 동전의 역방향인데요. 세계의 동전은
다시 뭔가를 잘해보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인 건데, 이게 뒤집어졌어요. 무엇인가 잘 되기는 힘들 것이다라는 거죠. 다시 만나서 하게 되면은 갑자기 어제처럼 사랑하게 되고 뭐 그런 커플도 있겠죠. 그런데 보통은 이게 천천히 이렇게 하나씩 해나가잖아요. 그런 에너지인데 지금 이게 역방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다가 문 카드 역방향까지도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문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두운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게 표면화됐어요.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해 안 했죠? 여러분에게 뭔가 희망을 갖고 시도를 하려고 한다면 내가 계획을 갖고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접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카드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을 잃을까봐 두려운 것도 맞는데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말이 웃기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진 않죠. 그냥 하면 되죠, 사람은. 그런데 왜 못하냐라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요 카드가 있어서 그래요. 지금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와 있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저스티스라는 게 뭐냐면 응징이에요. 응징. 일단은 뭐 균형을 잡는다, 공평하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으면 그만큼 나도 확실하게 돌려준다라는 그 복수의 개념은 아니고요.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볼 땐 여러분이 정말 괜찮은 사람하고 사귀는 게 이 사람에게는 본때를 보여준다? 이런 것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지금 누군가가 와 있기는 해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디태치먼트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상당히 냉정하고 절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가장 커요. 그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그리고 언더라인 9개의 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해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진짜 더 이상 뭔가가 될 수 없겠구나라는 것에 불안한 거예요. 자, 그런데 밑에 이게 나왔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4개 지팡이. 장기적 관계잖아요. 여러분이 혹시나 어떤 분이랑 결혼을 하시는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지금. 뭐 재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카드를 계속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요, 상당히 차갑고요. 뭔가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왜 걱정을 할까요?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끝난 거라고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불안해요,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끝나겠구나라는 것 있잖아요. 나 그럼 어떡하지라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거든요. 이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오게 될지를 보는 거거든요. 러브 랭귀지 퀄리티 타임입니다. 그래요. 자, 러브 랭귀지 카드가 나왔습니다. 일단 새로운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가장 크게 의미하는 카테고리가 러브 랭귀지입니다. 말 그대로 너에게 이런 사랑이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 사랑을 잘하려면 이렇게 한번 해봐 라고 조언을 해주는 카드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올까라고 해서 꺼낸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분은 몰라요. 뭐 다시 만나서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대화 나눠가면서 사귈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이 계속 들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분이 하고 있는 건 여러분을 이제 완벽하게 잃어버리겠구나, 나한테 돌아올 여지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큰데 거기에 이런 것까지 있거든요. 결혼인데요, 옆에 타워가 있어요. 막자죠. 막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 결혼을 막고 싶다입니다. 그런 감정이 있다라는 거죠. 배칠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네요, 지금. 8개의 로즈가 있습니다. 9개의 로즈가 있네요. 아하, 그렇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킹옥 미러스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가능성은 정말 여러 가지거든요. 제가 여러분 앞에 새로운 사람이 있다. 1. 이분이 돌아온다. 2. 이런 가정으로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앞에 상당히 회사 사장님 같은 사람이 올 것 같습니다. 그분이 오는 것은 상당히 급작스럽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과 가보는 거예요. 진지하게. 그런데 그 사람은 이건 양자리를 의미하지만 미러가 나왔기 때문에 물병자리, 천칭자리, 쌍둥이자리 중에 어떤 분이다 또 가능해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9개의 지팡이를 꺼냈다는 말은 그닥 끌리지는 않으나 이 사람이면 괜찮은 사람이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도 가는 거예요. 그냥 너무 멋져 어떡해 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알아나 가보자예요. 그 카드를 지금 꺼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그런 사람이 올 수도 있다 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지금 알고 있다도 가능해요. 지금 제가 느껴진 건 그거예요. 이 사람이 계속 불안해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게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 알게 됐다는 게 이분을 불안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불안하다는 것은 여러분 앞에 이런 사람들이 오니까 이분이 알게 되었다? 건너들었을 수도 있죠. 여러분이 누군가와 사귀게 됐다더라, 뭐 그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더라, 뭐가 됐든 이런 걸 전해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만약에 그게 아니다 라고 했을 땐 이분이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이분이 배칠러로 온다는 말은 말 그대로 내가 주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분이 꺼냈던 것은 지금 나이트 페이지예요. 그런데 킹으로 돌아온다는 말이죠. 그 말인즉슨 이분은 뭔가 이야기를 하거나 결정을 내리거나 할 때 좀 다소 수동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그냥 하고 본인의 의견도 없었고 애 같은 그런 느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뭐라고 할까요? 본인이 무엇인가 책임지고 하는 부분에서 다소 좀 두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스러운 부분이 된다는 것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부분을 느꼈다? 가능하죠. 그래서 상당히 철없는 말로 끝났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올 때는 상당히 어른스럽게 해서 돌아오는 건데 여러분과 다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데 이게 9개의 로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9개의 지팡이가 뒤집어져 있었던 상태라면 여러분이 이분을 상당히 바꾸려고 노력하지 않았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그게 가장 합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분을 상당히 길게 보는, 즉 결혼에 준하는 관계로 가려고 했는데 이분이 다소 좀 철이 없거나 혹은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서 여러분이 다소 실망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뭔가를 잘해보려고 오는 건데, 하지만 이 안에서도요, 여러분이 이분과 결혼을 원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분이 전혀 관심 없어 했다, 집에서 맨날 롤만 했다, 뭐 그런 거라면 지금도 그 결혼에 대해서는 확답을 줄 수는 없어요. 이 카드는. 그런데 대신에 내가 이 관계에서 좀 주체적으로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퀄리티 타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알아가 보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을. 그래서 이분이 돌아온다라는 느낌은 솔직히는 아닙니다. 그렇기는 하나 만약에 돌아온다고 했을 땐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발전시켜 나가본다 정도로도 볼 수는 있어요. 9개 지팡이가 지금 이 카드의 메인인 것 같은데 저 어떤 느낌이 살짝 드냐면요. 이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카드의 맥락으로는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이 힘들게 했다라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준비가 안 됐던 사람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여기서 상당히 두려운 걸 꺼내고 있다면 이건 돌아오는 카드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오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분이 지금 쫀 거예요. 만약에 돌아온다면 이분에게서 여러분을 찾아오려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게 이거겠죠.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의 카드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 앞에 누군가가 올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카드를 좀 올려봅시다. 좀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은 이분을 좀 바꾸려고 했던 것 같고, 이분은 바꾸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힘들어서 바람을 폈겠죠. 이 바람 폈다고 했으니까. 그 관계는 지금 카드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건 그냥 그 실수인 거고, 그 일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진저리가 나서 끊어냈겠죠. 끊어낼 땐 정말 차갑게 끊어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 입장에서는 어쨌든 여러분이 계속 뭔가 말을 하고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거기서 해방이 됐으니까 이별 하는 거 큰 문제 없잖아. 하면 하는 거지 뭐. 라고 해서 혼자 있었는데 그게 상당히 힘들었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도 같고, 그리고 한 번쯤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여러분이 잘 살고 있었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상당히 불안해진 건 뭐냐면 이게 단순히 누군가를 사귄다 이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만나는 사람과 함께 뭔가를 잘해보려고 하는, 그러니까 진짜로 뭐 결혼이든 뭐든 간에 그런 걸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싶어서 흔히 말해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고, 거기서 뭔가 변화를 하고 싶지만 이분이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그 흐름으로 볼 땐 이 나타나는 이 사람 있잖아요, 배칠러. 이 사람한테 지금 이분이 명함을 못 내미는 것 같습니다. 이분 상당히 능력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본인이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내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게 없잖아 라는 거예요. 그게 이 카드예요. 그게 이 카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분이 본인이 모자른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라는 게 좀 커요. 나보다 좋은 사람 만나는 게 맞겠지 인 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분을 생각할 때요, 마음이 아파요. 솔직히 여러분 이해하네요. 너는 끝났어, 너는 됐거든 이라는 카드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핫브로큰을 꺼냈다면 여러분도 이분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어떤 사랑이 와요. 지금 사랑이 와요. 근데 그 사람과 가보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입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요. I'm scared, I get too nervous. 나 있잖아, 너무 무서워, 그리고 두려워져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왜 무섭고 두려울까요? 왜 무섭고 두려울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왜 무섭고 두려울까요? I can't stop thinking about you. You are always in my dreams. 너의 생각을 멈출 수 없어. 너는 언제나 내 꿈 안에 있어 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그리워하는데 이 말이 뭘로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사람을 이렇게 끝내지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죠. 여러분 앞에 어떤 누군가가 오는 건 확실하고요. 상당히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멋진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멋진 사람이 너무 좋진 않은 거예요. 탐 크루즈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뭐 탐 크루즈 좋아하시면 좋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이 완벽하다는 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랑 사귀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게 너무 비현실적이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사람 정도 만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시면 뭐 그럴 수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지금 얘가 이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가 아니에요. 이 사랑을 가보자예요. 아직은 때가 아니다. 지금 이 카드는 제가 왜 꺼냈냐면 두 분 사이에 어떤 시간적으로 뭔가가 있을까, 뭐 연락이 오든 뭐든 그런 걸 꺼낸 건데 아직은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말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지나야 된다라는 말이겠죠. 자, 이 리딩을 보시는 시점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Think before you act. 행동하기 전에 생각해.
그 말을 해주고 싶답니다. 왜 그건지 모르겠지만. 자,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You make me wanna to do bad things. 너는 내가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어. 하고 싶게 만든다는 거죠. 제가 했던 리딩이 맞다면 지금 이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냐면요. 여러분이 누군가가 생기는데 그 사람과 진지하게 가는 것에서 이분이 두려움을 느끼고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되찾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은 이분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어떤 사람이 지금 있어요. 그렇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든다. 정말 너무 스타일도 아니고 좀 봤는데 안 씻는 것 같아. 냄새나. 이러면 이분 생각 더 나겠죠.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정말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면 내가 사랑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그 에너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상대편이라는 사람은 너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행동을 하게 만들어라고 하잖아요. 이 시점에. 그러면 그 나쁜 행동이란 건 뭘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은 그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좀 해. 라고 꺼내는 거죠. 제가 카드 하나 빠뜨렸거든요. 얘를 끝으로 마지막 할게요. I wonder if you are happy without me 카드까지 나옵니다. 너는 나 없이 행복한지 궁금해 라고까지도 하면은 여러분도 이분 많이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분에게 여지는 있는 건데 대신에 뭐 바람을 피웠든 뭘 했든 그리고 이분이 보여줬던 행동이 너무 어린 느낌이었든 뭐든 간에 그 안에서 다소 실망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다가올 일들이 좀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앞으로 일이 어떻게 더 펼쳐질지 궁금하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아시죠? 바보타로를 계속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게 자동차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세 번째, 위스키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위스키 고르신 분들은 술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잭콕 드실 때 많이들 드셨죠? 여러분들의 상대편 어떤 메시지를 줄지 카드를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I want to contact our mutual friends to ask about you 카드가 나옵니다. 난 있잖아, 우리 둘 다 알고 있는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락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A라는 사람, 그 A가 여러분의 상대편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알고 싶다는 건데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소식을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없는 것 1, 두 번째는 연락이 안 되고 있다 2, 그렇게 봤을 땐 두 분이 이별을 한 상태다 3, 가능하죠. 여기에 4를 더해 본다면요, 두 분이 싸웠는데 그래 헤어져 뭐가 문제야 라고 헤어지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그게 헤어진 건 아니고 다툰 건데 서로가 연락을 하고 싶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돌려서 하고 싶다.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이 그걸 알고 싶어서 이렇게 친구를 통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죠.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건 두 분 사이에 어떤 공통된 친구가 한 분이 있다라는 거겠죠. 저 말은.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I feel like I don't know who I am anymore 카드가 나옵니다. 난 있잖아, 내가 이제 더 이상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말이겠죠. 여러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만약에 뭐 다퉈서 이별이 된 거면 이별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도대체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난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궁금은 한 것 같아요. 한 장 더 열어보겠습니다. We both know I'm not the one for you 카드가 나옵니다. 우리 둘 다 알고 있잖아, 내가 너에게 맞는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아침 드라마 느낌으로 본다면
여러분의 집안에서 이분을 반대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만약에 좀 결혼이나 이런 부분을 본다고 했을 땐. 그래서 나는 어울리는 사람은 아니야.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고요. 혹은 성격이 안 맞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우리 둘은 뭔가 부딪히는 것도 많고 하니까 나는 너에게 맞는 사람은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건 이분의 생각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이분이 넌 유일한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따라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에너지를 좀 더 열어보겠습니다. 알케미 카드가 나와요. 리유니언이 있습니다. 소울 타이스가 있네요. 이 두 에너지 다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대 50인데요. 이분이 여러분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 자체를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노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상태를 알고 싶어 하는 거죠. 솔직히 나머지 50은요. 여러분 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라는 느낌이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지? 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아요. 리유니언이 재회잖아요. 그리고 영혼이 연결돼 있는 건데 알케미와 앤세스터 가이드는 지금 여기 여성분의 손에 무엇인가가 들어오고 있죠. 이게 좀 웃긴데요. 조상님의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 점 보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이제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자꾸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본인의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너가 올바른 길을 가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을 제외로 본다면 여러분과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계속 이분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성적 판단인지 뭔지 몰라도 이걸 안 가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들 두 가지의 에너지가 부딪히고 있는 느낌이에요. 앤세스터 가이드는 전전전 때에 계셨던 뭐 이분의 가족이든 어떤 분이든 이분에게 계속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애를 잡아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죠. 이렇게 뭐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자, 카드 한 장씩 따라가 볼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있었어요. 계속 가볼게요. 3개의 원즈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행드맨이 있어요. 여기에 3장을 깔아볼게요. 에이스 스워드가 뒤집어져 버렸어요. 여기는 동전이 서 있었는데 9개의 컵이 있고요. 매지션이 있습니다. 뒤집어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신의 어떤 결단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게 없어요. 메시지에서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게 나오겠죠. 솔직히 이 애가 이렇게 정방향이 되면 여러분에게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언더라인은 5개의 지팡이가 있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카드들을 보니까 두 분이 이별이 됐든 싸워서 뭐 연락을 안 하고 있든 뭐든 간에 너 성격 너무 더러워. 너 나랑 안 맞아. 라고 해서 헤어졌다 하더라도 그게 이유가 된 것 같진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에이스 동전이 나왔잖아요. 그 개념으로 볼 때 그리고 옆에 3개의 지팡이가 있었어요. 이분에게 어떤 기회 같은 게 왔는데요. 그 기회는 이분에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기회를 선택을 하는 건데 미래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기회가 온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좋은 기회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하고는 부딪히는 기회였어요. 뭐 예를 들어 이분이 뭐 멀리 가야 된다든지 혹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결혼이라든지 뭐든 간에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것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이 왔을 때 그것을 선택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 행드맨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 관점에서 볼 땐 그 선택이요. 이분이 너무 좋아서 한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을 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분에게
만약에 부모님이나 어떤 가족이나 너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를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야 라고 하는 게 있었다면 그걸 한 거예요. 상황은 정말 수천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현재로서는 언더라인이 5개의 지팡이잖아요. 이게 다툼과 여러 가지 분쟁을 의미해요. 그런데 그냥 총체적인 에너지로 보면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선택한 건데 나와 있는 카드는 이분이 그 선택 안에서 희생되어진 것이고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본인을 묶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답답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침 드라마 컨셉으로 가보면요, 여러분과 이분이 뭐 좀 사귀다가요, 좀 다투거나 뭐 이런 시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분에게 정말 괜찮은 분이 접근을 해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소 이분에게 미래가 보장되는 거죠.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여기 동전이 나와서 그래요. 어떤 돈적인 부분으로 이분에게 많은 것을 주는 거죠. 여러분과는 세계의 지팡이 관점으로 볼 땐 이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을 선택하는 것과 여러분을 선택하고 이 기회를 놓치는 것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이 옳았다. 그래서 쭉 잘 갈 것이다. 나에게는 이것을 포기해도 여러분이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에는 이분이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선택을 하는 게 맞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분도 그 선택이 뭔지 몰라도 자신에게 있어서 자유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라든지 간에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땐 이분에게 어떤 매력적인 무엇인가를 제시했던 어떤 사람이 나타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는 건데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 라고 꺼낸 것까지도 나와 있어요. 솔직히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인데요, 얘가 에이스고 얘는 메이저 아카나 1번 카드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의미하는 게 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시작을 하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다는 것은 의욕이 없답니다. 특히나 이제 에이스 스워드 같은 경우는 결정을 내리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기회를 얻게 되어서 어떤 길로 갔는데 그 기회가 나에게 있어서 다소 희생적인 부분이 되었다 라고 하면, 그냥 뭐 예를 하나 듭시다. 뭐 마땅히 생각나는 예는 없지만 이분이 여러분이랑 다투고 텀이 있었을 때 어떤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집이 잘 살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이제 흔히 이제 드라마에서 나오는 건 이분의 집안이 그 상대 쪽에 A라는 분의 집안과 결합을 했을 때 뭔가 더 괜찮은 시너지가 나오거나, 혹은 이분이 뭔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분이 뭐 유학을 가거나, 솔직히 세계 지팡이가 났기 때문에 좀 그런 것도 가능해요. 좀 멀리 가는 거. 그러면 유학을 갈 때 그 유학을 같이 가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가, 뭐든 간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만족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 무언가 저지르지 못하겠다인 건데, 여기에는 나만을 생각하고 싶다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약간 조금 더 오바를 하면 그 상황에서 유학을 갔다라고 합시다. 그럼 유학을 따라간 A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미래를 보고 간 거잖아요. 그럼 이 결정은 뭐겠어요? 그 유학을 가서 그 사람이랑 같이 결혼을 하든 뭘 하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꺼냈다는 말은 결혼이라고 볼 때 미루고 있는 것이고요, 답을 해주고 있지 않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어떤 선택과 확실한 것을 주지 않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과의 에너지로 볼 땐 여러분에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황은 이분이 갈 수는 없나 봐요. 그러니까 뮤추얼 프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소식을 알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9개의 컵이 떴어요. 자, 이 카드 보시면 어떤 소녀가요, 쿠키를 먹고 있어요. 접시에 아직 쿠키가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앞에는 자기 동네 친구들로 보이는 남자애들 둘이서 장난감을 갖고 놀고 있어요. 자신도 여기 끼어서 놀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쿠키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키의 맛과 이 즐거움도 놓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들이 노는 걸 바라보면서 쿠키도 즐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끼게 되면은 쿠키를 못 먹잖아요. 뺏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걸 취하겠다라는 느낌의 에너지예요. 9번이요. 타로카드에서 나 혼자를 의미합니다. 나의 직업, 나의 사랑, 나의 생각, 나의 무엇인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개념보다도 나 자신을 의미하는 숫자가 9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9개의 컵은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뭔가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두 장의 카드는 결정 내리지 못하겠다, 시도하지 못하겠다예요. 여러분에게 가고 싶다, 다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 리유니언을 꺼냈으니까요. 제외하고 싶은데 그것은 이분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는 그게 핵심이에요. 내가 너무 여러분을 사랑해서 제외를 해야겠어 라고 하면 되죠. 그런데 그러면 뭐 2개의 컵이나 뭐 6개의 컵이나 뭐 돌아간다는 카드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왜 얘를 꺼냈냐고요. 왜 쿠키를 먹으면서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본인의 욕심을 취하고는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한테 가는 것 역시도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말이 즉슨 이 상황에서 이 동전이 뭔지 몰라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묶여져 버린 겁니다. 그 상황이에요. 그리고 미래를 의미하는 카드죠. 앞으로의 장래를 의미하는 카드예요. 3개의 지팡이는요. 자, 그런데 지팡이를 쥐고 있어요. 힘들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지팡이를 놓지 않는다면 밝은 미래가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카드예요. 자, 얘를 돌려서 꺼냈어요. 그리고 동전은 잡은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여러분들과 뭔가를 더 앞으로 나아가거나 미래를 보거나 하는 부분에서 쥐고 있었는데 그것이 놓아져 가는 어떤 상황에서 이게 들어왔기 때문에 얘를 놓은 겁니다. 그리고 묶여져 버린 거죠. 이게 이제 과거로 꺼낸 거고 제가 이걸 현재로 꺼냈으니까요. 자, 그런데 에이스 칼은요 잘라낸다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스 동전도 시작이고 얘도 시작인데 얘는 어떤 기회가 왔어요. 저는 타로 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화장품 제조업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우리와 함께 일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제가 화장품 개뿔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뭔가 제가 할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래, 그것도 기회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제가 화장품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에이스 동전의 핵심이에요. 무엇인가 나에게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바뀌어지는 시작을 하는 게 에이스 동전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지금 이분에게는 무엇인가가 왔던 거죠. 그걸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에이스 칼은 뭐냐? 내가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잘라낼 건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화장품 회사를 가게 됐어. 기회가 왔어. 그런데 타로를 하고 있는데 다른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잘라야 되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카드가 얘예요. 무엇인가 시작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걸 자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역으로 꺼냈어요. 자르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결정을 한단 말이잖아요. 결정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내 욕심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느낌의 카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라는 거예요. 나의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 차리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매지션 카드는 시작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걸 못하겠다라는 것 역시도 어떤 상황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모순이 된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제외하고 싶고 자신의 마음속으로 뭔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여러분들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있냐를 보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알잖아. 나는 너하고 만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뭘 선택했잖아. 든 뭐든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갈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이 선택을 했다면 그게 나인데 왜 나는 이렇게 갈등 때리고 있냐라는 거죠. 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잘라내지 못하고. 자, 그렇게 볼 때 이 메시지는 도대체 나는 내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바라는 게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뭔지도 모르겠고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냥 갈등 열심히 때리고 있다로 정리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따라가 봅시다. 어떤 것들이 더 있을지요. 이분 포함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사랑은 무엇인지 봅시다.
그걸 보면 뭔가 좀 더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까지 흘러가면 이분이 돌아올 것 같은 느낌이 정말 많이 정말 많이. 자,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람이 올까요? 라이프 파트너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라이프 파트너 카드가 나왔습니다. 삶의 파트너랍니다. 글쎄요, 여러분이 이분의 리딩을 들어왔으면 이분이 여러분의 라이프 파트너가 되면 좋겠죠. 당신의 로맨스는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멀리 갈 준비가 되어 있다 라고 합니다. 무엇을 말해주는지요. 자, 10개의 미러가 있어요. 그렇군요. 쿠키가 하나 부러졌어요. The Villain 카드가 있어요. 악역이죠. King of Mirrors가 있어요. 그렇군요. 자, 언더라인 보겠습니다. 언더라인은 나이트 미러가 있습니다. 그래요. 삶의 파트너잖아요. 그럼 여기에 삶의 파트너라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사람으로 추정할 수 있는 카드는 3장이 나왔어요. 첫 번째, 데블 카드죠. 여러분 앞에 나타날 삶의 파트너는 악마와 같은 사람이다. 가능할 거예요. 혹은 정말 지식이 많고 공부를 상당히 잘할 것 같은 어떤 사람이에요. 또 한 명은 여기 이 그림에서처럼 상당히 젊고 싱싱하고 자기 관리 잘하는 젊은이죠. 그런 사람도 한 명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예요. 이 3사람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의 라이프 파트너가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하겠죠. 자,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고요. 지금 요 에너지는 뭐냐? 이 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 것 같은데요. 연락의 카드예요. 솔직히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기치 못하게 소식이 전해져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톡이나 뭐 메시지나 뭐 그런 식으로도 올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첫 번째 카드가 10개의 미러예요. 10개의 미러는 말 그대로 상처죠. 타로 카드에 아픔과 상처를 표현하는 카드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얘 같은 경우는 그 아픔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가장 포인트는 뭐냐? 확실하게 이제 이 아픔이 끝난다예요. 자, 그런데 이 아픔은 뭐 때문이었냐? 악마 때문이었대요. 그러면 지금 이 리딩의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악마겠죠. 그럼 이분이 무슨 악마 짓을 했냐? 느낌적으로는 제가 했던 리딩에 의하면 이분이 어떤 선택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악마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킹 미러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확실한 결정 같은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사람의 나쁜 에너지에 있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어쨌든 간에 자연스럽게 끝나게는 될 거예요. 이게 아무튼 에너지가 힘들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좀 덜 힘들고 완전히 없어지고 뭐 이런 단계 있잖아요. 그것이 완벽하게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킹 미러라는 것에서 끝이 난다. 또 가능해요. 자,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 나이트 미러라는 다소 열심히 헬스를 할 것만 같은 이 사람이 여러분의 라이프 파트너일 수 있다가 지금 제가 이 4장 플러스 이 카드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이분이 돌아온다? 가능하죠. 돌아온다면 여러분은 악마를 받아주는 겁니다. 악마가 나왔으니까요.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이 사람이 연락을 하니 나는 너무 끌린다. 그러니까 내가 거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이 사람을 잘라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랑 라이프 파트너가 된다. 뭐 그런 것도 가능할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재회를 바라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데 저는 이 카드를 보고 그분이랑 재회해서 이렇게 악마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헬스클럽 다니고 있는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좀 따라가 봤어요. 페이지 오브 미러스가 있죠. 얘가 지켜본다라는 거거든요. 솔직히 이 카드가 뭐냐면 이겁니다. 서로가 아는 친구를 통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의 상황 자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행동에 옮기면 되는데 저는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게 이게 이분의 마음이라기보다는 어떤 상황 때문에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은 그 상황이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결정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온다라고 결정할 때 자신에게 있어서의 데미지는 갖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분은 아무튼 여러분과 재회를 계속 하고 싶은 욕망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것을 의미해요. 메시지를 전한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분을 제외하고 정말 잘 지내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잘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뭐 미안하다, 후회가 된다 이런 말을 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여러분이 꺼내는 에너지 같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운명적인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저는 솔직히 이 운명이 여러분들의 라이프 파트너와 관련된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앞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친구일 확률이 높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엔드입니다. 즉 이분과 완벽하게 종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내릴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이분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는데 여러분도 잘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미안하다라고까지는 했으나 여러분의 결정이라기보다도 여러분 앞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그때쯤에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상처가 있었죠. 하지만 여러분은 뭐라고 할까요? 이 운명적으로 왔던 이 것 있잖아요. 이 상황이 여러분들을 상당히 이 에너지에서 완벽하게 끝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퀸 오브 로즈는요, 이게 지금 미스 유니버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이쁘고 내가 제일 잘 나가는 에너지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떠납니다. 가방 싸죠. 그래서 완벽하게 종결이 되는 에너지로 저는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핫스윗이 있었어요. 즉 여러분이 이분과는 종결하고요. 이 사람이 됐든 누군가가 됐든 만나서 제대로 된 연애를 하는 겁니다. 이 카드가 나왔다면 동등한 입장에서 저 아무도 없어요. 마음에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당신하고 열심히 할 겁니다가 되는 거죠. 이 의자가요, 여러분 엉뜨대는 의자거든요. 여기 지금 불이 막 올라오고 있죠. 이분이 여러분하고 뭔가를 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계속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욕심 카드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것에는 데미지를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라이프 파트너가 온답니다. 이 친구 같아요. 이 친구는 헬스를 하는데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헬스 트레이너입니다. 약간 그 느낌이에요. 뭔가 자기 관리 잘하고 건강하고, 아니죠, 헬스 트레이너는 약간 나이트 로즈, 그러니까 지팡이 같은 느낌인 거고, 이 친구는 헬스 하는데 헬스 끝나면 도서관 가는 친구죠. 약간 그 느낌이에요. 머리에 등것도 많은 그런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의 카드를 올려봅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여러분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보겠습니다. 샥 카드가 나옵니다. 번개 카드가 나와요. 여러분이 이분에게 느껴지는 것은 충격이랍니다. 충격을 먹었다도 가능하고요. 여러분이 이분에게서 어떤 뉴스를 듣나 봐요. 그렇게도 보여지네요. 그 뉴스는 뭘까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이분이 어떤 결정을 내린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충격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게 잘라낸다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여기서 종결을 낼 수가 있나 봐요. 그게 이 결단의 카드일 수도 있겠어요. 얘를 열어봅시다. 한 번만 쳐볼게요. 급작스러운 변화, 쇼킹한 뉴스, 놀란다, 그리고 깨닫게 된다, 그리고 여러분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뭔가 뉴스를 전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 에너지가 다 뒤집어져서 나옵니다. 내가 갈등하고 있는 것을 놓게 돼요,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말했던 게 그거잖아요. 이분에게 좋은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냅두고 다른 사람과 뭐 이분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뭐 같다라고 하는 뭐 그런 가정이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뉴스는 그 A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마음은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지 않고 너하고 재회하고 싶다, 여러분하고 재회하고 싶다인데, 결론적으로는 연락을 해서 하는 말은 나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 너도 잘 살아, 이런 말을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말은.
그래서 여러분이 충격을 먹고 완벽하게 종결해서 끝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카드가 나오겠죠. 소울메이트잖아요. 여기는 지금 소울메이트를 꺼냈는데 여러분이 자른대요. I don't know why I let you go. 나는 왜 너를 떠나보낼 수 없는지 모르겠어. 여러분이 그리워한다니까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가 됐든 마지막 남은 게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Honestly, I don't want to be in a relationship right now. 카드를 꺼냅니다. 있잖아, 솔직히 나는 지금 누군가를 사귀고 싶지는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카드가 나오기는 했어요. 9개 동전을 꺼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미안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 뭔가가 들어와요. 운명적인 변화가 오는데 그 다음에 나온 카드가 엔드거든요. 그 관점에서 볼 땐, 그리고 3개의 칼이 나왔다면 이분의 뉴스가 여러분에게 다소 상처가 되지만 그 상처가 여러분을 깨우는 거예요. 이분과의 완벽한 종결이. I'm starting to understand our connection. 난 있잖아, 우리의 관계가 뭔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 라고 합니다.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거였구나. 나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 너를 사랑해선 안 되는데 너를 떠나보낼 수 없고 너를 마음에서 놓지도 못하고 이게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구나, 보통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 안에도 어느 정도 나의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들어가줘야 되는 게 맞구나. 사랑하면은 좋아하고 사귀고 결혼하고 가족을 이루고 아이를 낳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구나. 그런 거라는 거죠. 그리고 너가 나한테 리유니언과 알케미가 들어와서 나에게 사랑한다라는 어떤 것을 확실하게 느끼게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그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는 이런 것도 이해가 될 수도 있겠구나. 사랑은 그런 거구나. 사랑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을 땐 사랑 말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my partner. 이거 2개 동전하고 2개의 컵, 이걸 왜 꺼냈냐면 도대체 이 뉴스가 뭘까? 라고 해서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가 여러분에게 어떤 느낌을 주게 되냐라는 것을 알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분에 대한 남아있던 갈등 같은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땐 이분이 여러분에게 하게 되는 것은 밑에 있는 카드들도 그렇고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나서는 사람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라운드 준입니다. 6월 언저리랍니다. 6월은 지난 지 좀 됐죠. 내년 6월이겠죠. 그러면 지금 라이프 파트너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젊은 어떤 누군가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보다 약간 나이가 어린 그 사람과 뭔가 잘 되는 게 6월쯤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도 보여지기는 해요. 저는 이분이 다소 여러분에게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이 그걸 듣고요, 속칭 정신이 차려질 것 같아요. 저는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지금 이게 그게 이 카드예요. 내가 이 시간 동안 너를 떠나보내지도 못하고 있었던 이게 이거였구나. 놉니다. 자, 이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지 봅시다. I am manifesting you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너와 함께 뭔가를 확실하게 해버릴 거야. 지금 이 시점에. 그럼 이분이 여러분하고 뭔가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분하고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저는 이분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번 카드마저도 결론적으로는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는 나는 너와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노한다
라는 그런 느낌이기는 하네요. 리딩이 아름답지 않아서 죄송해요. 그런데요, 저는 상당히 우유부단하신 분 같아요. 저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마음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에게 다시 뭐 제외하고 싶다 이런 마음. 이건 뭐냐면, 여러분의 의중이 뭔지를 알아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아주면 뭔가 이렇게 액션을 하나씩 한번 해봐 볼 텐데, 여러분은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꺼낸 것은 샤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를 말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생각을 다 바꾼 거예요. 다. 뭐 아픔이고 뭐고 간에 이런 것들이 싹 다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뭐 했냐, 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면 이 분과의 어떤 연결고리 같은 그런 게 완벽하게 끝나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라이프 파트너가 있을 겁니다. 안정적인 사랑을 할 건가 봐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위스키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진행을 해본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또 새로운 리딩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럽이었습니다. 바이.